이따 깨워줄래요? 깊은 밤 외로운 꿈속에 절 두고 가지 말아줘요. 소울싱크? 요즘 엄청 인기라던데. 우리도 한번 깔아볼래? 봐봐. 장거리 연애 체크 앱이잖아. 이거 장거리 커플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다른 기능도 있잖아. 물 마신 것도 기록할 수 있고 카운트다운 기능은 기말 공부할 때 딱이지 않아? 나랑 같이 이거 깔자. 오래 기다렸어요? 오는 길에 교수님께 전화가 와서 잠깐 얘기 나누다 보니 늦었어요. 복싱장에서 쉬는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건강 상태는 정말 최고시더라고요. 뉴슬레이 심리학 교류회 참석 문제로 전화하셨어요. 미림시와 시차가 2시간 나는 작은 섬나라예요. 현지 인구도 적고 경제도 그다지 발달한 편은 아닌데 뉴슬레이 대학교의 심리학과는 학계에서 꽤 유명해요. 최근 몇 년 동안 뉴슬레이 대학교는 대뇌와 인지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대중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관련 분야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심리학과 교류에는 학계의 영향력이 커서 매년 많은 유명 학자들이 참석한대요. 교수님이 제가 올해 세미나 주제에 관심이 많은 걸 아시고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회의 일정이 9월 27일까지라고 해요.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생일 전 며칠을 어떻게 보낼지 말이죠. 저 9일 동안 눈앞에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끝없는 수평선뿐인 작은 섬으로 출장 가요. 매일 침대 옆에서 아침 인사나 저녁 인사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눈을 뜨거나 감을 때 보이는 건 온통 우울한 것뿐이에요. 잠을 설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전에 출장 갔을 때처럼 잘 참아볼게요.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하나. QR코드를 스캔해 지금 바로 장거리 연애의 새로운 세계로 떠나보세요.
좋아요. 테스트 삼아 해보죠. 만약 실제 기능이 광고랑 다르면 학생들이 속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신고할 거예요. 이 앱은 두 사람이 동시에 가입해야만 쓸 수 있어요. 이번 회의에서 다중인격장애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건 이유 중 하나예요. 지난 몇 년간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마침 이번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시니 그분들과 경험을 나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돌아오면 제임스의 치료를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하나는 이번 기회에 오래전에 끝내지 못한 걸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서요. 스월터 경찰 자문으로 신문에 참여했어요.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제임스를 만난 날이었죠. 그날 취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미 알겠지만 경찰서를 나선 뒤에 자기 전에 충전할게요. 불 좀 꺼줄 수 있어요? 역시 불을 끄니 더 그런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나와 혼자였던 그날 밤 같아요. 스월터 경찰에 협조해서 제임스의 신문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는데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교수님을 찾아가려 했는데 학교랑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결국 어디에서 멈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실제 사례를 접한 뒤에는 최대한 빨리 복습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돌아봐야 한다고요. 이 복습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몸 밖으로 분리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타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나인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조용한 공간을 찾아 낡은 소파에 누워
은은한 불빛을 켜고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제가 흥분에서 벗어나 서서히 진정해가는 게 보였어요. 제임스에 대한 관심은 취조실을 나오기 전부터 이미 사라졌어요. 방법을 찾고 나니 한 사람의 욕망과 공포가 마치 저한테 손을 뻗어 그를 무너뜨리라고 속삭이는 듯했어요. 아무리 심오한 책이라도 때로는 흥미를 잃을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얇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니 얼마나 복잡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데 일생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이 길을 따라 생각하다 보면 몸속에서 불타오르던 감정이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져요.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의욕이 내 몸에 달라붙어 심장처럼 계속 수축하고 팽창해요. 그때는 어쩌면 호기심이었을 테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면 제가 사실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 자신을 포함한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증오하게 될지도 몰라요. 게다가 관찰할 때 사실 저와 그런 무리 사이엔 거리가 거의 없어요. 상대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저도 관찰당하고 있어요. 제가 다가가는 순간이 그들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거든요. 제임스가 이런 걸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다음 취조실을 나설 때 그림자 하나가 저를 따라 나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태양 아래로 도망가는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복습이라는 건 아마도 뒤에 그림자가 따라오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을 찾으려 할수록 문제 자체가 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잠들어 버렸어요. 밤새 잠 못 이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잠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때 정리 못한 걸 이제는 제대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니요. 호텔에서 쉬고 있었어요. 휴대폰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방안 신호가 안 좋아서 연결이 좀 느렸어요. 무인도요? 여기 대학 주변 몇 킬로미터 안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야생 다람쥐가 가득한 숲뿐이에요. 저희가 휴게소에서 쉬고 있을 때 다람쥐가 가방을 뒤적이며 먹을 걸 찾더라고요. 이곳에서 9일 정도 머물다 보면 참가한 전문가들과 서로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제 정신 건강은 당신한테 맡길게요. 심리 상담사님. 제가 걱정돼요? 제가 사리를 되짚을 때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를까봐 걱정되나요? 사무실에 오기 전에 좀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기억이란 결국 시간의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몇 년 전이든 며칠 전이든 그때의 기억과 감정은 여전히 제 몸에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람이란 결국 수많은 과거의 감정과 기억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보다 다른 교수님들이 준비하신 과제가 더 걱정돼요. 고정관념을 뒤흔들 만한 이상한 사례를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루한 보고를 들으면서 예의상 억지로 미소를 지은 채 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불평도 억울함도 밤에 전화해서 다 털어놓고 위로받을 거예요. 없다고 하면 전화를 끊으려고요. 아직 시간도 이른데 뭐 하고 있는지 말해줘요. 방금 새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정원이에요? 아니면 테라스에 있나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있군요.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면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이 거실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충전 케이블 찾을 때요.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벌써 다 씻었어요. 그럼 누워요. 이불 잘 덮고 눈 감고 잘 자요. 네, 천천히 해요. 야근이요? 오늘 일이 많았어요? 그때 당신이 말한 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 행운의 요정, 그리고 소원을 책임지는 모든 신이었죠. 당신, 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장 때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돼서 특별히 처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회의 주최 측에 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제가 까먹으면 알려줘요. 네, 앞으로는 미림시에서 교류회를 열자고 건의하려고요. 제 이유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빨라야 다음 기회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일 소원은 12시간이에요. 마지막 회의가 27일 정오까지 계속돼서 12시 이후가 돼야 당신을 그릴 수 있다는 거겠죠.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은 단 24시간밖에 없는데 이유 없이 그 절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시간만 줘요. 볼 수 없다면 적어도 방해받지 않고 당신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제가 너무 무리한 소원을 빈 것 같아요. 빨리 보고 싶긴 한데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돼요. 어떡하죠? 제 소원 때문에 스스로 발목 잡힌 기분이에요. 네, 이해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도 습관 때문인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할 때만 소원을 빈다고 해요.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오늘 밤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득 당신이 푹 잤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어요. 이루어 줄래요?
제가 막았으니까요. 뉴슬레이 뉴스는 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요. 헤어지고 나면 여러 단계를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막연함이에요. 이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 다가올 이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다음 단계는 초조함이에요. 연인이 곁에 없으면 익숙했던 환경과 삶의 리듬이 낯설게 느껴지죠. 이 단계를 겪고 나면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통을 견뎌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아니요, 제 말은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소중히 여기자는 거예요. 지금처럼요. 이 담요, 내일 다시 말릴래요? 담요 촉감이 정말 좋네요. 점심에 덮고 당신이랑 같이 낮잠 자고 싶어요. 여보세요? 미안해요.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엄청 바쁘진 않았어요. 그냥 일찍 일어났을 뿐이에요. 아침에 창밖에 비둘기가 앉아 계속 울어대는 바람에 잠에서 깼어요. 창문을 열어서 쫓아냈는데 그 뒤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녁엔 뭘 먹었고 날씨는 어땠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아직 말 안 해줬잖아요. 알겠어요. 내일 말해줘도 괜찮아요. 내일은 절대 잠들지 않을게요. 네. 내일은 빨리 전화해주고 끊는 건 천천히 하면 우리 오래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랑 통화하고 나면 새로운 하루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침대에 엎드려서 깜빡 잠들었네요. 오늘 못한 이야기가 많은데 괜찮아요. 그만큼 내일이 기다려지니까요. 오늘 밤 과연 제가 꿈에 나올까요? 나온다면 내일 알려줘요. 꿈속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든요.
저기요, 앞으로 가세요. 윤 교수님 인기가 워낙 많아서 이러다 질문할 기회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소극적이면 어떡해요. 배울 땐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일로 와요. 고맙지만 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알죠. 저희 다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요. 같이 집에 가려고 기다리는 거라고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자료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찾으면 다음 강의 교수님께 보내드릴게요. 다른 질문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지금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정말 그러고 싶어요. 다들 좀 도와줄래요? 예전 집에 가서 자료를 좀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제 책임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디저트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떠올려 줄까요? 변명하고 싶지만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진실을 밝혀보죠. 같이 굿나잇 인사하고 전화 끊으면 푹 자요. 늦었어요. 잘 자고 푹 쉬어요. 알겠죠? 아, 당신은 정말 제 경계심을 허물 줄 아는 것 같아요. 커튼을 걷을 때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그 달이 당신의 꿈을 밝혀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학교랑 손님들이 묵는 호텔은 높은 지대에 있어서 뉴슬레이에서 가장 안전한 곳일 거예요. 비 오는 날엔 외출하지 않고 밤에도 외출하지 않을게요. 동물을 보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우선 쿠키 좀 꺼내도 될까요? 그래요. 별거 아니죠. 됐어요. 이따가 밖에서 사올게요. 9월 27일 저녁이요. 아... 그럼 제가 안 가면 되는 거죠? 제 셔츠는 엉망이 됐고요. 오늘 티타임에 어떤 교수님이 계속 락항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셨던 거 알아요? 거울 단계랑 실제 경계, 그리고 사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후 내내 머릿속에 온통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갑자기 누가 제 생각을 물어보는데 좀 말하기 싫더라고요. 순간 20세기의 젊고 오만한 학자처럼 파티 장소에서 당장 뛰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람 없는 텅 빈 강가를 걸으며 당신한테 전화해 제 생각을 전하고 싶었어요. 유치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나쁜 징조예요. 그리움이 밤을 넘어 낮까지 계속된다는 의미니까요. 알았어요. 잘 자요. 머리맡에서 굿나잇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꿈을 꾸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당신의 굿모닝 인사를 들을 수 있겠죠. 당신의 굿나잇 인사를 듣고 싶어요.
제 몸은 당신 말을 잘 들어서 금방 잠에 들 수 있거든요. 여보세요? 아, 이 시간에 전화할 줄 몰랐던 것 같은데 놀랐어요? 저요?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오후에 다른 캠퍼스에서 회의가 있어서요. 시간 있어요? 아니, 별건 아니고 혹시 안 바쁘면 저랑 같이 버스 기다려 줄래요? 음, 같은 정류장 표지판 아래서 이야기하면서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당신과 대화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서 버스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매일 연락하긴 해도 얘기할 시간이 항상 부족한 느낌이에요.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집이요? 그럴지도요. 제게는 집을 그리워하는 것과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다를 게 없거든요. 잠은 잘 잤는지, 날씨는 어떤지, 이런 비슷한 질문만 자꾸 반복하게 돼요. 당신의 일상을 떠올리다 보면 마치 제가 아직도 당신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잠깐만요. 버스가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죠? 아, 제가 말했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저녁에 전화 줄 거죠? 좋아요. 늦어도 괜찮으니 기다릴게요. 26일 비행기로 와서 27일 하루 종일 여기서 저랑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젠 제가 날씨를 걱정할 차례네요. 뉴슬레이에는 앞으로 맑은 날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가 비행 전날 겪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요. 생일날에 같이 있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무리해서 야근하지는 말아요. 제 말은 당신한테 제 소원이 소중히 여겨질 거라는 걸 알아요. 설령 놓치더라도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는 것도요. 잠시 떨어져 있어도 결국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람은 확실한 결과를 기다릴 때 안정감이 이미 최고조에 달한다고 하죠. 전 아쉽지 않으니 당신도 신경 쓰지 마요. 그런 생일 소원을 빌었던 건 그냥 애교 부린 거예요. 당신 옆에 앉아 자료를 보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잠든 당신을 보며 보냈어요. 비는 잦아들고 항공사에서 더는 연착 공지를 안 보내는 걸 보니 이륙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을 침대로 옮겨준 뒤 시간을 보내다 보니 왜 대중 작가들이 이별 장면에 집착하는지 알게 됐어요. 비 오는 날 침실에서 잠에 취한 연인이 제 목도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저를 이 방에서 떠나게 할 순 없었을 거예요. 소설 속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처럼 다시 돌아가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당신 자는 모습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 얼른 자요. 잘 자요. 네, 저 여기 있어요. 계속 자요. 전 공항에 가야 해요. 그쳤어요. 항공사에서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이제 정상적으로 운항할 것 같아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당신이 데려다 주면 걱정돼서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놓고 간 거 없어요. 잘 자요. 제 말은 잘 자고 비 오는 날엔 오지 말아요. 진짜예요. 지금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빨리 집에 가요.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제가 당신을 보러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창문에 운 나쁜 행운의 요정을 걸고 있었어요. 네, 현지 친구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높은 곳에 걸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창문 맨 위에 걸었어요. 이번에도 효과가 없으면 진짜 버릴 거예요. 밖에 비가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제 착각이 아니길 바라요. 뉴슬레이로 가는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미리망공 WM21 Z9편을 이용하시는 뉴슬레이행 승객 여러분, 탑승 예정인 비행기가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면 더 예뻐요. 정원을 처음 본 순간 당신과 함께 보고 싶었어요. 전에는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지금 있는 곳은 황량하지만 당신을 만날 때 함께 나눌 작은 놀라움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이틀 전 내린 비로 많은 꽃이 물에 잠겼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는 모를 거예요. 비가 계속 내려 정원이 엉망이 된다면 당신을 데리고 숲으로 가서 다람쥐를 보여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서 와요. 창밖을 보여줄게요. 불을 켜는 걸 깜빡했네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제가 켤게요. 원래 생일에는 소원을 2개나 빌 수 있는 거였군요. 자신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해야만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뭐든 들어주는 연인 앞에는 욕심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선물까지 바라게 되네요. 아직 이성이 남아있을 때 당신한테 별거 아니라며 괜찮다며 이거면 충분하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당신이 계속 그렇게 바라본다면 전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 터무니없는 소원을 들어줬으면 해요. 12시간을 주고 그 후에 또 12시간을 줘요.
사치스럽게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먼저 당신과 함께 아침까지 자고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 회의에 가는 거예요. 점심에 회의 끝나는데 저를 데리러 와줄래요? 제임스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당신은 항상 제 곁에 있었고 모든 세부 사항을 이미 알고 있죠. 이 요약 보고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스스로 돌아본 부분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한테만 따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제 답을 찾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젊은 연구자가 흔한 공경에 빠졌던 것뿐이었어요. 그때 제가 고민했던 질문은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면 같은 부류인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답은 사랑과 신뢰를 계속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사랑을 원하면서도 증오나 혐오 같은 말로 그것을 감추려 하잖아요. 처음부터 반대 방향으로 걸어온 것 같아요.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 2배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 저한테 작은 힌트라도 줄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말고 지금은 답을 찾을 때가 아니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할 거예요. 본성이 깨어나는 순간을요. 사람들이 데이몬과 데몬이라는 비슷한 단어를 만들 때 그 단어들에 각자의 능력을 담았어요. 한쪽은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쓰이고 다른 한쪽은 유혹하고 빼앗는 걸로 정의돼요. 그런데 창조한 인간은 이 2가지 능력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누군가 파괴하지 않는 이상 절대 잊지 않아요. 본성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누군가 본능을 깨워 당신을 원점으로 데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의 내가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끈질기게 물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해야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돼요. 사랑받는 사람은 분명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잠꼬대로 생일은 가장 특별한 날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어요. 쉿,
반박하지 말고 했던 말도 취소하지 말아요. 오늘 제 생일 맞죠? 세상에서 가장 축하받고 사랑받을 만한 날이잖아요. 이 날이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험난한 길에서 길을 잃는 순간 곁에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